CBB은행이 뉴저지에 진출한 지 1년 만에 뉴욕 퀸즈 플러싱의 지점을 열고 영업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2,680억 달러 규모의 주 예산안에 대한 잠정 합의안을 발표했습니다. 연방정부가 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프로그램인 푸드스탬프의 부정수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에 거주하는 이선용 씨가 1,250만 달러짜리 연방재무부 수표 절도 및 돈 세탁 미수와 기업 임원 사칭 혐의로 전격 체포됐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한 선택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사고는 되감을 수 없습니다. 서부 로스앤젤레스에 본점을 둔 CBB은행이 뉴저지에 진출한 지 1년 만에 뉴욕 퀸즈 플러싱의 지점을 열고 영업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CBB은행은 7일 퀸즈 플러싱 노던 블러버드와 156 스트릿에 위치한 머레이 힐 플라자 내 뉴욕의 첫 지점을 오픈했습니다. 이날 그랜드 오프닝 개장식에는 박승호 행장과 박순환 이사장을 비롯해 샌드라 황 뉴욕시 의원, 한인 단체 관계자들과 고객들이 참석해 플러싱 지점의 오프닝을 축하했습니다. 박승호 행장은 이날 작년 뉴저지 본부가 1년 만에 성공적으로 자리 잡으면서 뉴욕 플러싱의 지점을 오픈하게 됐다며 고객들을 위한 빠른 의사결정과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힘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굉장히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서 손님들의 요구에 빠르게 대응해 나가야 되겠다. 그 철학이 잘 정립되고 적용됐던 그런 1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더욱 자부심을 갖고 플러싱 지점도 같은 선상에서 고객들에게 더 가까이 가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하게 됐습니다. CBB은행의 행장으로 취임한 지 5개월 된 박 행장은 내부 운영 구조에 대한 개선을 단행하면서 직원들이 오너십을 갖고 업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집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결과 CBB은행은 지난 1분기에 전년 대비 무려 28%의 순이익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좀 더 포지티브한, 적극적으로 영업도 하려고 그러고 업무 개선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서 좋고요. 그래서 많은 실적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전체 은행의 시스템이 좀 오토메이션이 되고 그래서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것들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됐을 때는 효율성과 함께 많은 그 수익성이 제고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CBB은행은 플러싱 지점에 이어 맨해튼 지점과 조지아주 지점 설립을 계획하는 등 전국적으로 지점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2,680억 달러 규모의 주 예산안에 대한 잠정 합의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합의안에는 세컨드 하우스를 소유한 집주인에 대한 추가 과세도 포함됐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7일 상하원 의장과 주 예산안에 대한 합의안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예산 합의안에는 뉴욕시의 세컨드 하우스의 세금 부과와 주 기후변화법 완화가 포함됐습니다. 또 주택 개발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주 환경영향평가 절차의 예외 조항을 신설하고 주택 가격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금 지급 절차를 조정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특히 뉴욕시의 예산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15억 달러의 운영 자금도 포함됐습니다. 올가을 재선에 도전하는 호컬 주지사는 양당으로부터 주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해소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지만 이를 위한 대책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연방정부가 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프로그램인 푸드스탬프의 부정수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습니다. 연방농무부는 최근 일부 고소득층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혜택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고가 차량을 보유한 수혜자들이 적발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브룩 롤린스 농무부 장관은 한 주 안에서만 벤츠, 페라리, 람보르기니, 벤틀리 등 고급 차량을 소유한 스냅 수혜자가
약 1만 4천 명에 달한다고 밝히며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광범위 범주 자격 규정이 실제 자산 수준과 무관하게 수급 자격을 부여하는 문제를 낳고 있다며 이를 조속히 개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농무부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스냅 부정 사용으로 895명이 체포됐으며 중복 수급자 50만 명, 이미 사망한 상태에서 혜택을 받은 사례도 24만 건 이상 확인됐습니다. 농무부는 이러한 부정 수급이 프로그램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실제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의 기회를 빼앗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팍에 거주하는 이선용 씨가 1250만 달러짜리 연방재무부 수표 절도 및 돈 세탁 미수와 기업 임원 사칭 혐의로 전격 체포됐습니다. 버겐 카운티 검찰은 6일 이 씨를 사기에 의한 절도 미수와 자금 세탁 미수, 위조 및 사칭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공화당원 활동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 활동 등을 통해 한인사회에서 널리 알려진 인물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7월 허위 조직도를 만드는 등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인 것처럼 행세했지만 실제로는 이 기업과 아무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는 위조된 사업 관련 서류 등을 이용해 해당 법인명으로 은행 계좌를 개설해 가로챈 재무부에 수표를 입금하려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이 씨는 버겐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됐고 6일 열린 인정신문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선거 당시 내세웠던 시내버스 무료화 공약보다 저소득층 대상 대중교통 요금 할인 프로그램인 페어페어스를 확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6일 시민예산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맘다니 시장의 공약인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보다 페어페어스 프로그램 확대가 저소득층 지원에 더 효율적인 정책으로 분석됐습니다. 페어페어스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대중교통 운임을 50% 할인하는 프로그램으로 현재는 소득이 연방빈곤선 15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전철 및 버스 요금을 반값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CBC는 지원 기준을 연방빈곤선의 250% 이하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보고서는 시내버스 무료화에는 연간 약 9억 달러가 필요한 반면 페어페어스 확대에는 약 2억 3,200만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2026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전 경기를 시청만 하면 무려 5만 달러의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아르바이트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폭스 스포츠는 구인 사이트 인디드와 손잡고 뉴욕 타임스 스퀘어 한복판에 설치된 유리 큐브 안에 들어갈 단 한 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합격자는 큐브 안에서 북중미 월드컵 104경기를 모두 시청할 월드컵 최고 관람자가 됩니다. 월드컵 최고 관람자는 북중미 월드컵 공식 스트리밍 플랫폼인 폭스온에서 모든 경기를 실시간 시청하고 소셜미디어 콘텐츠를 제작 공유해야 합니다. 또 유동 인구가 많은 타임스 스퀘어에서 수천 명의 관광객 통근자와 함께 매 경기를 생중계로 즐기는 라이브 시청 파티를 진행하게 됩니다. 보수는 5만 불입니다. 최종 합격자는 다음 달 6일 폭스 스포츠가 중계하는 메이저리그 보스턴과 뉴욕 양키스 경기 중 발표됩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수의 장기화로 인해 중동 지역 석유 공급이 감소하면서 미국의 석유 제품 수출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6일 미 에너지정보청 주간 통계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의 휘발유, 경유, 항공유 등 석유 제품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한 822만 배럴로 주간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수출량은 한 주 전과 비교해서도 8% 증가했습니다. 미국산 석유 제품 수요가 늘면서 미국의 원유 재고량도 최근 들어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산 석유 제품의 해외 수출 증가는 미국 내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미자동차협회에 따르면 미국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이날 기준 갤런당 4.54달러로 미 이란 전쟁 발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자 2022년 6월 이후 약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이민세관 단속국 신입 요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날림식 훈련 과정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폴리티코는 지난 6일 행정부 관리들과 소식통을 인용해 국토안보부가 아이스 신입 요원 수천 명을 현장에 신속히 투입하기 위해 활용했던 가속 훈련 프로그램을 없애고 기존 훈련 과정을 복원하는 절차에 착수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이스 요원 훈련 전면 개편안에는 베테랑 요원들을 현장에 파견해 날림식 훈련을 받았던 신입 요원들을 재교육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그동안 DHS는 이민 단속 요원들의 훈련 수준을 낮춘 적이 없다고 부인해왔으나 야당인 민주당과 내부 고발자들은 신입 요원들이 72일 기본 훈련을 대신해 40에서 50여일로 축소된 6에서 8주짜리 약식 훈련을 받았다고 비판해왔습니다. 폴리티코는 날림식 훈련 폐지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단속 정책에 따른 정치적 역풍과 지지율 하락의 여파 속에서 강경 노선을 재조정한 최신 사례라고 전했습니다. 연방법무부가 지난 2025년 대규모 의료 사기 단속을 통해 총 324명을 기소하며 약 146억 달러의 피해를 적발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전국 50개 연방관할 구역에 걸쳐 진행됐으며 기소된 인원 중에는 의사, 간호사, 약사 등 면허를 가진 의료 전문가 96명이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도용된 메디케어 신원, 허위 청구, 과잉 진료, 인공지능을 활용한 환자 동의서 위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조직적인 사기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오퍼레이션 골드러시로 불리는 사건에서는 해외 국적의 명의자를 내세워 의료장비 회사를 인수한 뒤 100만 명 이상의 도용된 메디케어 정보를 이용해 106억 달러 규모의 허위 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일리노이에서는 AI 음성을 이용해 환자 동의를 조작한 7억 달러 규모의 사기, 애리조나와 네바다에서는 필요 없는 상처 치료를 청구한 11억 달러 규모의 사건도 포함됐습니다. 앱스틴 파일 논란이 트럼프 2기 행정부 핵심 강요로 옮겨 붙었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연방상무장관은 지난 5일 하원 감독개혁위원회 비공개 속기 인터뷰에서 제프리 앱스틴과 관계를 2005년에 끊었다는 종전 해명과 어긋나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날 주요 매체들은 복수의 의원들 전원을 종합해 러트닉 장관이 하원 인터뷰에서 2012년 가족 친구들과 앱스틴 소유의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 섬의 집에서 짧은 점심 식사를 했다고 인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러트닉 장관이 관계를 정리했다고 공언해온 시점이었던 2005년보다 7년 후입니다. 그는 왜 초대를 받아들였는지 의원들에게 끝내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아직 앱스틴 관련 성범죄에 가담했거나 관련 위법 행위로 고발 기소된 사실이 없습니다. 이날 하원 의원들은 러트닉 장관의 2012년 방문을 일회성으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악시오스는 비공개 문답 내용을 아는 관계자를 인용해 러트닉 장관이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앱스타인과 근거리에 사는 실제 이웃이었다고 의원들에게 진술했다고 전했습니다. 억만장자 성범죄자 제프리 앱스틴의 유서로 추정되는 메모가 공개됐습니다. 화이트 플레인스 연방지방법원은 지난 6일 앱스틴이 2019년 맨해튼 교도소에 수감됐을 당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자필 메모의 봉인을 해제했습니다. 메모에는 그들은 몇 달 동안 나를 조사했지만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다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또한 언제 작별 인사를 할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특권이라며 내가 뭘 하길 바라는가, 올기라도 하라는 것인가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일부 문장은 필자가 불분명해 정확한 판독이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메모는 같은 방을 썼던 수감자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그해 7월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 앱스틴이 이송된 뒤 책에 끼워져 있던 메모를 우연히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앱스틴은 당시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몇 주가 지난 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알찬 프로모션. 지금 가까운 뱅크 오브 호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대형은행의 안정감과 로컬은행의 따뜻한 배려로 함께하는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에서 1975년 뉴욕 주립대에서 객원 교수로 활동하며 1991년에 한인 작가 최초로 뉴욕 현대미술관의 스튜디오에 참가했던 이강소 작가의 특별전이 열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 대해 오는 14에서 15일로 예정된 중국 베이징 방문 전 타결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뉴욕 경기여고 동창회의 뉴욕 경운 장학회는 지난 2일 맨해튼 코리아 소사이어티에서 한국문화원아라는 주제로 제16회 영어웅변 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연방노동부에 따르면 4월 26일부터 5월 2일까지 일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보다 1만 건 증가한 20만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세계 최초 24시간 뉴스 전문 케이블 네트워크 CNN을 세운 미디어 사업가 테드 터너가 향년 87세로 별세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소속 한인 2세 언론인 린다 소 기자가 2026년 퓰리처상을 수상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6일 실적 발표에서 올 1분기 디지털 전용 구독자가 약 31만 명 늘어 전체 유료 구독자가 1,308만 명을 기록했다고 발표해 뉴스뿐만 아니라 게임, 요리 등 라이프스타일 콘텐츠를 결합한 번들 전략이 뉴욕타임스의 독자 유입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한타바이러스 집단 감염이 발생한 네덜란드 선적 크루즈선 MV 혼디우스호에서 내린 승객을 추적하기 위해 추적 및 검사가 유럽과 싱가포르 등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약간 흐리고 오후 중 때때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1도, 최저 기온은 52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5시 46분, 해 지는 시간은 7시 59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뉴욕 한인봉사센터가 5월 9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제37회 어버이날 감사 대축제 및 건강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선착순 900명에게 점심 도시락과 선물이 제공됩니다. 또 이날 축하 공연과 중고 바자가 동시에 진행되며 다양한 건강에 대한 정보 부스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이상으로 5월 7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